구약성서 23번째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현실로 실현되자 사람들은 이걸 두고 세계 8대 미스테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자매지인 뉴스위크는 이를 실현한 한국인 최원석을 제3세계를 빛낸 인물 중에 하나로 선정합니다.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리비아는 오랫동안 식수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런 리비아에 신의 선물이라 일컬어지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수입니다. 리비아 사막 아래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흐를 수 있는 35조 톤의 지하수가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카다피는 이 지하수를 끌어오는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 발주를 책임지게 된 미국의 브라운 앤 루트는 중동건설 이력이 있던 동아건설에게 수주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최준문 동아그룹 회장은 동아의 역량과 리비아의 정체를 잘 알았기 때문에 20세기 최대의 공사에 참여하지 말라며 아들 최원석과 의견을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원석 사장은 꺼져가는 중동건설 붐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했기에 아버지 몰래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전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대, 대우는 물론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기업 간의 첩보전과 견제, 가짜 입찰 봉투 등이 오가면서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기업 간의 숨죽이는 입찰 경쟁 속에 결국 동아건설이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덩치가 한없이 작았던 동아건설이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로를 만들 토간 생산, 운송, 매설 능력을 동아그룹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1, 2단계 공사는 공사 대금만 98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규모는 당시로서 최대 규모였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1, 2단계 공사에 종사한 근로자 수만 수천만 명이 동원되고 140여 종의 주요 건설 장비가 1150만 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토간을 운송하는 트레일러의 행렬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였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986년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리비아 정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리비아에 진출한 많은 해외 기업들이 탈출하는 와중에 동아건설만이 리비아에 남아 수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거기다 카다피는 불안한 국내 여론을 단합하기 위해 1단계 공사를 1년 앞당겨 완공해 달라고 하는데요.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모래를 털어가며 식사를 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아건설은 1984년에 동남부 지역 1874km의 수로를 건설하는 1단계 공사를 1991년에 완공했습니다. 카다피는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로 공사를 해낸 동아건설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와 함께 동아건설은 2단계 공사인 서남부 지역 1730km의 공사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2단계 공사 현장은 50도가 넘는 악조건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카다피는 또다시 2년을 앞당겨 완공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1단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해외 근로자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1996년 9월 동아건설은 결국 대수로 2단계의 트리폴리 통수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100억 달러 상당의 3, 4단계 대수로 공사도 맡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과 해외로 간 근로자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한국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었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기록에 남을 공사를 해낸 동아그룹은 해체가 되고 마는데요.